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6월 17일 날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됐는데, 대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존 분양권들이 기준이 이제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분양권 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갑천 3블럭, 트리플 시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거래 건수, 최저 금액, 최고 금액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준 강화가 가장 큰 문제죠. 이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취급해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분양권 거래가 되던 갑천 3블럭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전매가 이제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준 변경되는 것 중에 또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대출 기준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그 대출 금액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강화된 부분이 이 전입과 처분 요건 강화 조건이에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 대출이 이제 금지가 되고, 1주택 같은 경우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 후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고, 무주택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이 부분이 가장 강화가 된 부분이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DTI는 50%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더 강화가 되죠. LTV가 9억 이하면 40%, 9억 초과면 20%, 15억 초과는 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DTI는 40%. 대전 같은 경우 이제 대덕구를 뺀 나머지 모든 구가 투기 과열지구가 됐기 때문에 대출은 이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이제 대출 기준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 12억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출 기준이 70%다 보니까 8억 4천이 이제 대출이 됐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12억 중에 9억까지 이제 50% 적용을 받아서 4억 5천이 대출이 되고, 9억 초과되는 3억에 대해서는 30% 적용을 받아서 9천만 원을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억 4천을 대출을 받게 되고, 투기과열 지역으로 되면 9억까지는 이제 40% 적용을 받아서 3억 6천을 대출을 받게 되고, 3억은 20% 적용을 받아서 6천만 원을 적용받다 보니까 총 대출 금액은 4억 2천을 이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필요한 현금이 대출 가능액을 빼면 3억 6천이었는데, 투기과열 지역이 되면 7억 8천, 2배 정도 자금이 필요하게 되죠. 자금이 있는 투자자인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무주택자인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때 예상했던 대출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면 분양을 받지 말아야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재 대전 지역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아이파크 시티든지 갑천 3블럭, 트리플 시티 같은 경우 청약해서 당첨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무주택 15년 이상은 돼야지 당첨될 수 있는 점수였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어떻게라도 입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기준으로는 70%가 이제 대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약금 내고 나중에 자금 마련해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대출 기준이 바뀌면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 기준을 적용을 해주느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해명자료까지 나온 상황이죠. 이번 부동산 규제대책은 6월 17일에 발표가 됐었는데, 대출 기준에 대해서 혼란스럽다 보니까 6월 24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국토부랑 같이 해명자료까지 냈어요. 이 계기가 됐던 게, 이 제목을 보시면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 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파이낸셜 뉴스라는 데서 금융당국이 무주택 분양 당첨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잔금대출을 LTV 40%에서 60%로 허용을 한다. 정부는 이제 잔금대출을 40%로 제한했으나 자금이 부족한 3040 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국토부랑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해명자료를 내게 된 겁니다. 이 부동산 규제책이 이제 여러 번 나오고 기준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기존 기준이랑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서 항상 혼란스러운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이 내용이 이제 해명자료 내용인데, 결국 이제 무주택 분양 당첨자 보호를 위해서 잔금대출을 LTV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해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6월 23일 날 보도 참고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똑같이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청약 당첨이 되거나 기존에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 기준으로 LTV 70%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 기준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걸 발표를 한 거고요. 근데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LTV 5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이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기존 발표 내용에 이제 다 있었던 부분이죠. 특히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 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분양 받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번 대책 이후에 분양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출 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도금 대출 기준은 분양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잔금 대출 기준은 KB 시세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투기과열 지역에서 분양 가격이 이제 4억이었고, 잔금 시 입주 시에 시세가 8억인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냐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은 분양가의 70%, 2억 8천이 대출이 되는 개념이고, 잔금 시에는 이미 이제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KB 시세 기준으로 40%니까 시세가 8억인 경우에 잔금 대출은 3억 2천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기준 중에 높은 기준을 기대이익을 감안해서 적용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나 작아진 거냐면, 만약에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이 안 돼서 비규제 지역이었다면 70%니까 5억 6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차액이 지금 2억 4천이 이제 대출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예를 들은 금액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도 일부 단지, 지금 분양권 프리미엄이 나름대로 3억에서 4억 붙어 있는 단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고, 입주시 시세가 이렇게 오르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분양받았을 당시에 자금 계획이랑 현재 기준이 바뀌면서 자금 계획은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실수요자 보호를 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최소한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분양받았을 때 그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투기한 것도 아니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아무 죄 없는 실수요자들이 왜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기준이 바뀌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뭐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최소한 실수요자들의 상황은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게 실질적인 실수요자 보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에 대전에서 이제 분양된 아파트 중에 가장 핫했던 아파트죠. 호수공원에 위치한 갑천 3블럭 트리플시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진들이 지금 현재 이제 현장 사진이에요. 현재 이제 초벌 페인트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창 건설 중에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입주는 내년 이제 11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갑천선 블록은 친수 지역에 있는 지금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올해 갑천 1블록이 이제 분양 예정돼 있고, 갑천 2블록도 내년쯤에 이제 분양 예정돼 있고, 이제 향후에 이제 호수공원 인접한 아파트 단지로서 현재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도 상당히 이제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갑천 3블록이에요. 갑천 3블록의 이제 일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대수가 1762가구,
대단지고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위치적인 것도 있지만 분양가가 저렴했어요. 인근에 이제 아이파크시티가 거의 1,400에서 1,500 가까이 됐었는데 평당 분양가가 한 1,100만원 전후에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인기가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241.33대 2를 기록했어요. 97A 평형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537.52대 1을 기록했죠. 이렇게 인기 있다 보니까 현재 거래되는 이제 분양권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게 형성돼서 실거래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 지금 실거래가가 다 자료가 있어요.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에 실거래가 이제 거래 현황,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84제곱평방미터 경우에 2019년 이제 8월부터 전매가 이루어졌고 지금 올해 6월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현황을 그래프로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평균 분양가가 지금 3억 7천이었어요. 2019년 8월 상황을 보면 거래량이 65건, 최저 가격이 4억 1천, 최고 가격이 6억. 9월 달에는 거래량이 이제 44건, 최고 가격이 6억 1천을 찍었죠. 10월 달에는 최고 금액이 63억이 신고가 됐고, 11월 달에는 6억 6천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거래 건수는 20건인데, 최저 가격이 4억 7천이고, 최고가가 7억을 찍었죠. 최고 가격 기준으로 치면 3억 이상이 지금 피가 붙은 거예요. 평균 가격을 치더라도 한 2억 이상은 피가 형성돼서 분양권이 지금 거래가 됐었죠. 그러다가 2000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거래량은 급격하게 떨어지죠. 1월 달의 상황을 보면 거래 건수는 이제 8건, 최저 가격은 5억 4천으로 오르고, 최고 가격은 6억 8천, 7억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6월까지. 최저 가격은 5억 1천, 2월 달에. 3월 달에는 최저 가격이 5억 1천이었는데 5월 달에 이제 최저 가격도 6억 4천으로 오르고 6월 달에는 최저 가격이 5억 9천을 찍고 최고 가격은 7억 1천을 찍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에서 3억 정도는 형성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97제곱평방미터 분양권 실거래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달에 이제 거래가 14건이 됐고, 최저 가격은 5억 1천이 신고가 됐고, 최고 가격은 7억 7천을 찍었어요. 평균 분양가가 이제 4억 4천밖에 안 됐었죠. 9월 달에는 최저 가격이 6억을 신고가 됐고, 최고 가격은 6억 8천을 찍었고, 10월 달에 최고 가격이 7억 7천. 11월 달에 이제 거래 건수가 11건이고, 최저 가격이 5억 2천, 최고 가격을 7억 7천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거래는 4건이 됐는데, 최저 가격을 6억 2천이 신고가 됐고, 최고 가격이 8억 6천을 이제 찍었죠. 그러다가 2000년 1월부터 이제 6월 상황을 보면, 거래 건수 이제 급격하게 줄었죠. 1월 달엔 4건 거래. 최저 가격은 6억 4천 찍었고, 최고 가격은 8억 2천을 찍었어요. 2월 달에도 최고 가격이 지금 8억을 찍은 상태고, 3월 달에는 이제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4월 달에 이제 4건이 거래가 됐는데, 최저 가격이 이제 7억이 신고가 됐고, 최고 가격은 지금 8억 9천을 찍은 상태예요. 5월 달에는 7억 5천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6월 달에 지금 현재 거래가 없는 상태. 97제곱평방미터 같은 경우도 최고가 기준으로 치면은 지금 4억 5천.
P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어요.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거의 3억 정도는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거래되고 있던 인기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갑전산블록 이제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예상이 안 될 정도로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붙어서 거래가 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분양권 가격 현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 3개월 정도는 그 조정 기간을 갖겠지만 그 이후에 과연 이 가격이 유지가 될지 떨어질지 올라갈지 현재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 아니면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 현재 상태에서 모두 분양권 전매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거래가 많이 줄겠죠. 이 분양권의 특성상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P가 더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런 최고가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된소리를 맞은 거고, 이 분양권을 매수해서 입주를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기준이 엄청나게 줄다 보니까 작은 계획에서 상당하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2, 3개월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다가 올해 말쯤에 급매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이제 분양권에 변수가 생길 거고, 그 이후의 상황을 내년 입주 시까지 지켜봐야 될 단지가 이 트리플시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갑전산블록 트리플시티에 대한 분양권 거래 건수, 최저가, 최고가, 그 변동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